학원 선택할 때 우리는 미리 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대부분은 사실 다녀봐야 알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로는 이제 겪다 보면 그 학원이 진짜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게 됐었는데요. 오늘은 그 수년간 학원을 쭉 겪으면서 느꼈던 점들을 바탕으로 학원을 이제는 끊어도 된다, 이 학원은 끊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가 그 공교육 영역에서는 담임 선생님이나 또는 학과 과목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가 없죠. 다만 공교육 범주에 있지만 방과후 수업은 학교에서 일어나는데 또 사교육의 영역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 부분은 또 선택을 할 수 있죠. 학교 밖에 완전한 사교육 영역에 들어가는 학원, 과외, 인강 이런 것들은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미취학 때부터 아이가 현재 이제 초등 5학년인 시점까지 두 아이가 아무래도 여러 학원들을 거쳐보고 경험을 했어요. 또 주변 친구나 선배들로부터 또 여러 케이스들을 자주 듣기도 하는데요. 다녀보면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객관적인 눈이 되고 또 그때 저 학원은 빨리 끊었어야 하는데 라는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라면 끊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서 공유를 해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바람직하지 못한 선생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학년 때는 사실 아이 스스로 선생님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아이가 집에 와서 하는 얘기들을 계속 잘 들어보면 엄마 이런 것들은 조금 안 좋았어,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제 작게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아이도 판단력이 생기면서 좀 더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혹시 그 선생님께서 욕을 좀 한다거나 아니면 수업 준비나 태도가 너무 미흡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라면 좀 학원을 끊는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사실 현장에서 직접 가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부모도 잘 몰라요. 저는 코로나 시기에 사실 줌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됐거든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실제 강의를 들어보면 어떻다는 걸 금방 사실 판단하게 되잖아요. 수업이 잘 안 되고 또 애도 싫어한다면 사실 이 경우는 단박에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인성에 문제가 있다 해도 수업을 좋아하고 또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망설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지나 보니까 아이에게 좀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선생님이라면 빨리 정리하는 편이 좋았습니다. 그 학원을 통해서 반을 바꾼다거나 또는 이제 다른 방법들을 좀 찾아볼 수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이제 해당 선생님이 계속 학원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계속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의 교육들이 프로젝트 수업 형태가 아니라 학원에서 하는 수업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일방적인 지식 전달 수업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육에 있어서 사실 중심이 되고 또 전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식을 잘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인성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 다 안 된다면 당연히 정리하는 게 맞고요. 또 한쪽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도 이 선생님의 자질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수업적 능력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사교육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부분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아이랑도 많이 얘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학원을 정리해야 될 타이밍. 두 번째는 사실 학원 자체 관리나 운영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좀 신규 학원보다는 좀 오래된 학원 이런 데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거는 시간에 오랜 시간 거치면서 사실 검증이 됐기 때문인데요. 수십 년을 거쳐서 잘 운영되어 온 학원은 그만큼 잘하는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커리큘럼이나 관리, 운영 등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혹시 등하원 문제에 촬영의 안전에 심각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수업 진도나 체계 또 수업 후 피드백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입소문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부분, 그런 학원들 또는 신규 학원 아니면 좀 작은 학원인데 우리 아이가 실제로 레벨이 좀 맞지 않아서 이 학원에 가야 되는 경우라면
더 주의 깊게 한동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그 초반에 좀 부족한 부분이 보였을 때 의견들을 건의해서 그 부분이 바로 개선이 된다면 그게 뭐 대형 학원이든 중소형 학원이든 아이가 해나가는데 문제는 전혀 없어요. 대형 학원도 장단점이 있고 중소형 학원도 역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응대를 해보다 보면 이게 학원에서 신경을 쓰고 개선을 해나가는구나 하면 당연히 기회를 주고 적극적으로 엄마도 노력해 가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거나 안정상의 문제가 걱정이 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맘의 경우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요. 엄마의 시간을 좀 최대한 절약하고 싶어서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꼼꼼한 관리와 운영 체계가 있는 것이 좋고 뭐 또 다녀봤는데 전반적으로 좀 허술한 경우에는 오히려 빨리 그만두고 다른 쪽으로 옮겨서 좀 안정을 찾는 것들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돈 내고 다니는 이제 사교육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학원의 말에 이끌려 다니기보다는 스스로 경험을 쌓으면서 판단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아이가 너무 못 따라가거나 진짜 가기 싫어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학습 주체자가 아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아이가 뭐 레벨 테스트 이런 거에서 뭐 해당 성적이 나와서 그 반에 배정이 되더라도 아이가 수업 자체를 해나가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 아이가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버거워하는 분량이거나 아니면 정말 하기 싫어서 아이가 매번 갈 때마다 핑계를 대고 못하겠다 하고 하는 부분은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진지하게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그 아이를 사실 일정 기간 동안은 뭐 이제 연습이 필요하니까 뭐 한두 달 이렇게 연습해 가면서 익숙하게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아이가 뭐 6개월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났는데 계속 그런 상황이라면 다그치듯이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뒤에 알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아이가 참고 힘들어도 뭐 숙제를 어느 정도는 해나가고 그리고 그 비율 자체가 조금씩 늘어가면서 안정이 되어가면 괜찮은데 점점 수행하지 못하고 아이가 실제 학원에 가서도 선생님한테 계속 혼을 난다거나 그 반에서 가장 이제 하위에 머무른다면 자존감도 엄청 떨어지고 또 학원 자체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도 남고 무엇보다 그 과목에 대해서 아무래도 현저히 관심도가 줄어들어서 뭐 수포자, 영포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너무 싫어하는 과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아이에게 충분한 이유를 들어보고 멈추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아이가 좀 좋아하는 과목을 바꿔서 보내는 것도 방법인데요. 나머지 싫어했던 그 과목들은 좀 워밍업 하는 시간을 다시 갖는다 생각하고 엄마표나 집에서 혼자 하게 하면서 뭐 시간적으로 조금 보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당장 아이가 너무 싫어하고 버거운데 계속 푸시를 하게 되면 역효과들이 많은데 제 경우에는 아이가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뭐 딴짓을 한다거나 그래서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피드백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약간의 거짓말을 해서 아이가 뭐 모말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의견을 좀 주의 깊게 들고 엄마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내 의견을 어느 정도는 참고해 주는구나, 나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가 생각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사실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사교육비 부담이 너무 돼서 사실 부모가 많이 시달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 또한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시기일 수 있어요. 특히 중고등과 달리 초등은 학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만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면 아이가 성과를 내기까지 굉장히 재촉하고 다그치게 돼요. 그리고 열심히 안 하면 아이에게 또 은연중에 돈 얘기를 꺼내면서 약간의 협박성 멘트도 더해지게 됩니다. 이 밖에도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좀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나 또는 학년별로 주요 우선순위가 그래도 있는데 여기에서 너무 벗어나 있는 경우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사실 뭐 비효율적으로 시간이 쓰여진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정리를 사실 하는데 초등 때는 아이에게 좀 시간을 여유를 두고 뭐 예체능을 하고 있고 뭐 다른 그런 것들 다 괜찮은데요.
아이가 힘들어하고 싫어하는데도 비효율적이다 이러면 당연히 정리를 해야겠죠. 저학년에는 이걸 배워야 돼, 또 고학년에는 이걸 배워야 돼 라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인지 발달상으로 대부분은 저학년에는 요거 고학년에는 요거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우리 아이에게 맞지 않는데 억지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학원 이야기를 부정적으로만 말씀을 드렸나요? 사실 사교육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여러 가지인데요. 저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쭉 사교육을 접해보고 경험해보고 들었던 생각이 너무 한쪽으로 치중이 되거나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원 다녀보시면 알잖아요. 정말 나쁘기만 한가요? 아이들이 좋은 영향도 받고 많은 걸 배워갑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공교육이 좋다, 사교육만 좋다, 이렇게 어느 편에서 서서 금긋듯 가르지 말고 아이에게 좀 더 유익하고 가치 있는 교육을 필요에 의해서 잘 선택하고 각자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 아니야, 또 저건 절대 하지 마, 이런 것들의 말들이 사실 굉장히 모순되고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초등생이 수백만 명이 있잖아요. 이 수백만 명의 친구들이 제각각 능력과 재능, 관심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절대 아닌 어떤 것도 누구에게는 최고의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로 정리를 해볼게요. 하기 시습지면 부력 여로와 라는 말이 있잖아요. 논어에 나온 얘기인데 배우고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초등 시기에는 많이 경험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배워나가는 그런 좋은 시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